오버 더 탑 코멘트 11월 30일 유럽은 왜 싸울 힘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침공 이후 4년간 유럽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유럽은 그들의 약속을 뒷받칠 만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냉전 종식으로 인한 평화 시기를 누려왔습니다. 그 결과 군사 예산은 감소했고 병력과 전차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재무장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지출은 증가했고 군수품 조달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성장이 오랫동안 둔화되어 왔기 때문에 각 정부는 연금이나 다른 국내 정책 대신 국방의 예산을 지출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방 예산이 그날의 국방 의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라면 또 다른 지표는 국민들이 군복무에 얼마나 기꺼이 참여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육군참모총장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프랑스와 유럽을 보호하려면 젊은 프랑스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은 그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시민의 3분의 1 미만이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41%, 인도는 76%가 참전 의향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는 23%에 불과합니다. 10여 년 전에 폐지됐던 의무복무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독일의 계획은 결국 격렬한 의견 충돌 끝에 무산되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모든 남성이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핀란드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했으며 스웨덴은 2017년에 징병제를 부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국제협상에서 유럽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나라도 아닙니다. 유럽의 외교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주도하며 최근 트럼프의 평화 계획에 담겨진 친러적인 측면을 줄이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인 효과입니다. 젤렌스키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지원은 유럽의 끈질긴 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의 외교적 지원이 종종 충분한 군사력 지원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유럽의 대응책은 일관되게 협상이었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들의 약속을 뒷받칠 만한 강력한 군사력 증강과 국민들의 의지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지만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 초기에 유럽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던 수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지원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